오늘도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각수렴 상향 돌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기간 대칭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형지글로벌입니다.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지글로벌의 주가가 이재명 테마를 타고 급등하자 지난해 이 회사 전환사채 시비를 사들인 투자자도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 최근 주가가 닷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전환가액의 3배를 넘는 차익을 거머쥐게 됐기 때문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형지글로벌은 전날 제5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전환가액은 3,346원이다. 현 주가 1370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5회차 시비는 지난해 3월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70억 원 규모로 발행됐다. 지난달 15일부터 전환 청구 기간이 도래했다. 당초 전환가액은 4,413원이었으나 발행 이후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10월 전환가액이 3,346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환 가능 물량 또한 158만 6,222주에서 209만 2,050주로 증가했다. 투자자들이 전환 청구에 나선 것은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한 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지글로벌의 주가는 지난달 중순만 해도 2,000원대 중반에서 거래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형지글로벌은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형지글로벌의 주가는 2심 무죄가 선고된 이튿날 상한가를 시작으로 지난 2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마감했다. 주가가 급격하게 치솟자 한국거래소는 형지글로벌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으나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이어지며 이날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번 전환 청구에 따라 제5회차 전환사채 잔액은 67억 5천만 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비 투자자들이 서둘러 주식 전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가 급등에 따라 전환가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형지글로벌은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 상향 기준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한편 형지글로벌과 계열사인 형지INC가 최근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형지INC는 201억 원 규모로 형지글로벌은 205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0.5주 배정의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형지INC의 경우 전체 발행 주식 3,154만 1,686주의 90%가 넘는 2,850만 주가 신주 발행되며 형지글로벌은 기존 발행량 662만 4,733주에 육박하는 600만 주를 유증을 통해 발행한다. 조달 자금은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통상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악재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주주배정 유증 계획을 발표하면 대체로 주가가 떨어지곤 하는데 형지글로벌과 형지INC의 주가는 이재명 테마를 타고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테마로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자본 조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종류의 사기꾼들과 협잡꾼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내에 존재하는 악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권력, 금융, 사법 카르텔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저지른 불법적인 사기 행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만큼 부패한 집단이 또 있을까 의심이 갑니다. 이를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쿠에서 이미 모든 것을 조작해놓고 작업을 한 것일까요? 저는 다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시비 발행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2심 판결 전에 말이지요. 미리 사전에 다 조율을 해놓고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윤 대통령 탄핵이 용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순진하신 겁니다. 저도 사실 아주 순진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이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특히 한국 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경악할 만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러운 협잡과 권력층의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알아야 할 진실이 너무도 많고 파헤쳐야 할 악의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정점에 있는 놈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자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사회인식의 과정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여하튼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수익 실현입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급부상하는 시기가 오면 정치 테마주들만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테마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었습니다. 6월 3일 전까지 대선이 치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각 정당의 잠룡들에 대한 테마주들이 급부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소멸이 되면 급락하는 것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삼각수렴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되는 자리입니다. 힘의 폭발이 예견된 자리입니다. 또한 삼각수렴은 개미털기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삼각수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포는 여러 번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때로는 가격 조정으로 때로는 기간 조정으로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과대 낙폭도 개미털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삼각수렴 안에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혹은 과감하게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완성되는 자리에서 미리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동시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미리 들어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큰 파동에서의 삼각수렴이 아니라 좀 작은 파동에서의 삼각수렴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중삼각수렴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대 낙폭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이후 주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하며 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후 121선의 저항을 받고 길고 긴 하락 추세가 이어집니다. 기간 조정으로 개미를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표시들을 다 지우고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이후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이후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 대칭으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보입니다. 상승할 때의 각도와 하락할 때의 각도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상승할 때 걸린 기간의 2배 정도의 하락 기간이 이어집니다. 황금 비율이 9대 16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갈 때 9일이 걸렸다면 내려올 때 통상적으로 16일이 걸립니다. 9대 18, 즉 조정기간이 상승기간의 2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략 이 기간이 지나고 삼각형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올라가는 각도와 내려가는 각도 또한 대략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삼각형이 완성되고 삼각수렴 꼭지점에서 힘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프린팅해서 벽에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기간 대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앞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미 기관들에서 정치권 및 사법 권력과 짜고 작업에 들어간 종목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주가 변동은 우리나라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이기에 가능합니다. 이 차트 하나에서 우리나라가 사기꾼들과 더러운 협잡꾼들이 판을 치는 나라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권력 카르텔과 더러운 협잡꾼들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청소를 해내야 합니다. 정치, 사법, 언론, 금융, 행정, 재개할 것 없이 모두 카르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놈들이 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종신형으로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수익이라는 차원에서는 정치 테마주도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테마주도 주포놈이 핸들링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승과 하락의 기간 대칭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대권 잠룡주들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특정 정치인들과 연관된 기업보다는 일명 정책주들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대권 후보가 누가 나오든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사회 문제와 연관된 일자리 관련주와 저출산 관련주들을 가지고 타점을 잡아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누가 보아도 주가 조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에 의한, 사기꾼들을 위한 사기꾼들의 나라입니다. 다 찢어 죽여야 할 놈들입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삼각수렴입니다. 그리고 기간 대칭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써니전자입니다.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커다랗게 보면 큰 삼각수렴이 하나가 나오고 상향 돌파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평선들 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가 이평선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힘의 폭발이 느껴집니다. 과대 낙폭이 나왔던 자리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과대 낙폭 이후 주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에서 한번 밀린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면서 테마선 돌파가 나옵니다. 이후 테마선에서 비비고 있다가 한번 급등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락이 나옵니다. 역시 과대 낙폭입니다.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입니다. 또다시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개미털기가 또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 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하던 주가가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핸들링을 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테마선을 중심으로 급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이것도 비비고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캔들들이 테마선에서 요동을 치면 이렇게 연상을 하셔도 됩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의 심장 박동이 활발해지며 심장 박동기에 펄스가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삼각수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농구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농구를 하면서 덩크슛까지 쏩니다. 이것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주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쭉쭉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인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다한 통속인 금감원에서도 아무런 조사나 제지도 없습니다. 개쓰레기 협잡꾼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차트에서 기간 대칭과 비슷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상승각도와 하락각도를 보면 비슷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기간 대칭이 다 끝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마지막에 큰오빠 캔들이 뜬 것도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써니전자 차트는 전형적인 주포의 핸들링, 테마주의 주가 변동,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삼각수렴과 기간대칭이 다 나온 차트입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충분히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테마주 매매, 그리고 정치 테마주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략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스틸입니다. 홍준표 테마주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중 삼각수렴입니다. 커다란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도 삼각수렴이 2번은 나온 것이 보입니다. 이중삼각수렴 상향 돌파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삼각수렴은 개미털기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테마선 돌파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테마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급반등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폭락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과대 낙폭입니다. 주포놈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급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각수렴이 만들어집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났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농구를 하고 농구를 하면서 덩크슛도 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농구 코트에서 덩크슛을 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큰 오빠 캔들도 보입니다. 이제 기간 대칭을 확인하기 위해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본 두 개의 차트보다는 하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도 다소 차이가 납니다. 주식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주포의 핸들링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락 3파를 통해 통상적인 기간 대칭이 끝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주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그리고 삼각수렴과 기간 대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테마주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테마주 매매를 할 때 큰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